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지층은 결집시키되 헌재는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직접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자제하면서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와는 전화통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여권에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지층만을 향해 위로와 격려를 담은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을 벌이는 지지자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지자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상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단식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분신에 숨진 지지자 빈소에 대통령실 참모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빨리 진화하길 바란다고 하는 등 비정치 현안엔 입장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 결속에 나섰던 것과 달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국 다음 주로 미루게 됐습니다. 월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끝모를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헌재는 어제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이틀 전 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지난주만 해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4월 선고설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재가 오늘 또는 내일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고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고일을 다음 주에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관들은 인용과 기각 의견을 각자 내놓는 평결을 아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선고 기일이 예고되려면 평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한 조율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헌재 내부 이견이 생각보다 큰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법조계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정을 못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7인이 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대통령 구제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렇게 승복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저희 JTBC에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불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한 차례 입장을 냈을 뿐 이후 90회째 침묵 중입니다. 당초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담화 등 직접 메시지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예상과 달리 칩거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로 책을 읽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관계자는 JTBC에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냐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결과에 따라 승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재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결과에 따른이란 조건을 달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이런 우려가 부담된 듯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 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불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여당처럼 이번 법원 판단과 탄핵 심판을 연관지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제한적 역할만 맡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어 107자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별개인데 사실상 탄핵 기각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석방 절차를 점검하고 밤중 석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윤 대통령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헌재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왔을 때도 대통령실은 보폭을 마쳤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중단됐던 주말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이 나서 언론 브리핑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